조종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참 좋네요. 군산학 강의를 해마다 쭉 하기는 했는데 한 항목, 한 개 아니면 두 항목씩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번에 아마 예정은 지금 한 20회, 한 4회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제1기로 해가지고 12번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10월 초까지. 군산학이 딱 10년 됐습니다. 시작된 지가. 2012년 5월 8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첫 강의가. 그때 군산시에서 공고가 붙었을 적에 한참 제가 기자로서 막 열이 올라 있을 때거든요. 취재에 막 열이 올라 있을 때인데 그 군산학 강의가 시작된다는 그 뉴스를 접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 군산학 강의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정도로 제가 기뻤었어요. 그 강의 첫날, 자료집도 다 배부가 되고 그래서 제가 기자니까 자료집 보면 그냥 그거 조금 편집하면 얼마든지 기사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올려 보내면 뭐 어쨌든 기사가 되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데 제가 또 누구니까 또 성격이 남의 써놓은 걸 강사가 작성해 놓은 자료집 그것만 봐가지고 옮겨 적어가지고서는 성이 안 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강의를 계속 공부하는 마음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자료집은 나중에 자료로 쓰기로 하고 그날 왜냐면 강의하고 자료집하고 다르거든요. 내용이 누구나 다. 그래서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16번인가를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얼마나 기뻤으면 강의 첫날 군산에서 여기서 저녁에 7시쯤 강의가 시작되는데 아침 10시에 나와가지고 시내 돌아다니고 월명산 올라가고 장계산 올라가고 전방산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시내 다시 조망도 해보고 전부 돌고 다니면서 저녁 때까지 그렇게 점심 사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첫 기사를 썼거든요. 원고료는 몇천 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몇천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 받은 것만큼이나 기분이 좋았고 그 뒤로도 계속 기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참 야구책도 쓰고 기생 해와도 했고 쓰고 금강급 일달에 100년도 쓰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군산학을 저 혼자 진행하는 이런 영광도 이렇게 누리게 되네요. 참 굉장히 고맙고 성원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별로 잘 쓰지도 못하는데 또 제 기사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쭉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또 제가 오마이뉴스 제 기록 저기를 보니까 지금 딱 오늘 현재 오마이뉴스에만 제 기사가 1000개더라고요. 1000개. 딱 1000개예요. 이제 앞으로 또 쓰면 좀 올라가겠죠. 며칠 지난달에 1000개째 쓰고 아직 지금 쓰지를 못했거든요. 아,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나 개인적으로 이런 날이구나 하고 혼자 별 생각이 다 하면서 지금 오늘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혹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금강급 무길따라 100년 그 첫 표지에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자료집에도 제일 먼저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책자에 대해서 잠깐 그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두껍고 저는 그냥 이렇게 두껍게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않고 지금 그냥 우리 조 선생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서 보냈는데 여기 이 책자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한 항목이 끝날 때마다 거기에 키워드가 거기에 다 달려 있어요. 키워드가. 아마 이런 책자는 강의에서 여지껏 못 보셨을 거예요. 지금 1장, 2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제2, 그러니까 125페이지까지가 이제 강의 자료입니다. 125페이지가. 그리고 이제 126페이지 이상, 군산은 이것은 그때 앞뒤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강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얼른 얘기해서 강의 1회하고 2회는 군산의 생성, 변천 과정을 일본 도시, 일본인 중심,
그리고 조선 중심으로 해서 2번을 한 다음에 세 번째부터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부터 본 강의가 들어가는데 그 세 번째 강의부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가 얼른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저쪽 구암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흥동, 구암동을 내흥동을 해가지고 조촌동, 경암동 이쪽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요. 구암동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1강이 마치고 2강 하면은 이제 경암동 이쪽 경포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암동, 중동, 경장동 이쪽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나가고 또 다음 세 번째는 제부선창 금암동으로 해가지고 중동 이쪽으로 나가고 다음에는 신영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할 때마다 제일 밑에 보면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좀 주목 좀 해주세요. 이번 10표에 대한 강의는 지금 솔직히 제가 정리를 했지만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끝에 들어붙는 키워드 그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보시면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아는 대목도 있고 아는 키워드도 있고 처음 듣는 키워드도 있고 그럴 텐데 그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만 이해만 한다고 하면은 이번 강의 여러분 수강 신청한 것은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이 내용은 곁가지, 가지와 이파리에 불과한데 그 키워드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준다면 이것은 이번 강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좀 주목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내용은 거기서 보면 하나하나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께서 좀 달리 좀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중간에 그때 궁금한 거 있으시고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고 저한테 신호를 보내시면 그때 바로 뭐 반대 질의도 좋고 지적도 좋고 제 의견이 생각과 다르다면 서슴없이 그 자리에서 같이 얘기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가운데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 이런저런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기계가 아닌 이상, 녹음기가 아닌 이상은 전부 하나에서 10가지 그대로 녹음되는 것 같이, 녹음기 같이 풀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어떤 질문을 한번 해주는 데 있어서 제가 깜빡했던 것도 다시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의 보통 질문도 해주고 앞에서 못했던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서슴없이 많은 질문을 해줌으로써 오늘 강의가 더 풍성해진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이 강의 내용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도 어쨌든 공통점은 뭐냐면 군산을 사랑하고 관심을 다 가진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다 군산 얘기일 테니까 미국 얘기가 아니고 군산 얘기일 테니까 바로바로 그때 본인의 그때 경험담도 좋아요. 어떤 얘기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또 제가 관심 있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내가 말씀드리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서로 이렇게 뭐 강사와 어떤 수강생 이런 자기가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같이 동료로서 같이 군산을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고 뭐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그냥 먼저 취재를 했고 이런 데서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 별로 격의 없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쉽게 좀 편하게 이렇게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아요? 놀랐어요, 저도. 편집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놀랐는데 이렇게 두꺼울 줄도 모르고. 아무튼 이게 좀 보시고 지금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제일 먼저 1강은 일본인 중심으로 해서 군산의 변천 가격을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금강 사진이 나왔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군산학을 공부하면서 금강을 빼놓고 군산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는 군산을 취재하는 사람이에요. 군산을 취재한다. 그러면 군산의 산하, 물과 산과 물을 취재하는데 거기에서 산도 산이지만 또 물을, 금강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군산 시인의 어지간한 학교에는 다 교과에도 들어가는 그런
금강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그 문화 발상지도 전부 4대 강, 다 강이고요. 또 이 군산 역사, 다른 도시하고 또 달라서 이 군산에는 이 강을 빼놓고는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을 알아야만이 군산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금강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금강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금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지금 15년째 사는지도 모르는데 나포입니다. 상징적인 것이 뭐냐? 천리를 흘러온 금강이 군산에 와서 제일 만나는 게 처음 만나는 데가 나포예요. 거기가 익산과 경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사 요충지라든가 모든 그 역사적인 기록 이런 걸 또 봐도 이쪽 옥구나 이런 데하고는 또 달리 나포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금강이 내용에서 이렇게 보다시피 하나의 젖줄로서 역사의 강이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런 강에서 이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보면 좀 약간 너무나 크게 나오니까 이렇게 좀 흐리게 보이는데요. 그 책을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서해대교죠. 여기에서 참 강이 있었기에 일본의 아스카 문화 이런 걸 꽃피우게 했던 백제 때 이 군산이 제일 먼저 최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예요? 백제 삼국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삼국시대도 초기 얘는 백제 서울이 지금의 서울, 유래성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별로 부각이 안 되는데 백제 후반기로 그러니까 약 5세기 이때 이제 백제 후반기로 해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또 웅진에서 사비섬 지금의 부여로 천도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금강이 지금의 인천이 서울 관문 역할을 하듯이 군산이 백제의 관문 역할을 하죠. 이때부터 역할을 합니다. 관문 역할을 하고 중요 도시로서 지역으로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은 기록에 다 나타나죠. 바로 거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 여기 이 입구를 통해서 일본으로 교역을 많이 하고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키고 여기 뭐 왕이박사가 뭐 있잖아요. 그런 그 기록들이 다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또 하나 싶은 것은 뭐냐요? 백제 멸망을 앞둔 예고한 백강전투가 또 현장이 여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화시에는 물류유통 중심지였고 또 격벽기에는 탐욕한 전쟁터로 변했다. 이런 것은 다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포, 저희가 진포잖아요. 군산이 진포로 불렸고 조종포로도 불렸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전부 모르는 분들은 지금의 내양 박물관 있는데 여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포에 지금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확히 보자면 진포는 내양이 아니고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포 여기로 합니다. 지금 이쪽이 이 강 밑, 여기 이 밑에가 사진 밑에가 나포 원나포예요. 원나포고 이게 지금 오성산입니다. 오성산 이쪽이 이제 용머리산이에요. 용머리산. 그리고 이 밑에가 방여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 방향 군산 인터체인지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서포인데 이 서포에 뭐가 있었어요? 해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뭐가 있었어요? 인피 옆에 거기에 진성창이 있지 않습니까? 진포대첩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군산 중심으로 해서 진포대첩이 일어났죠? 그러면 흔히 지금 군산에 보면 설명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데 막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하는 사람도 복잡해요. 지금 내양에 가면 진포 거기 테마공원 있죠? 저쪽 천만식 문학관 옆에 가면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포 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진포대첩이 어디서 일어났는데 진포 대첩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 군데다가 몰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성창을 쳐들어왔다는데 그러면 진성창이 있어야 되는데 저 지금 현재 성산 옛날에는 거기가 인피죠. 진성창이 있어야 되는데 진성창에는 아무것도 그냥 저 진포 해전만 진포 대첩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런 것들을 내가 취재를 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지금 여기를 잡아서 혹시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걸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종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조종포도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종포도. 진포, 조종포, 그것이 부산 내양 그 주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기를 잘 몰랐어요. 왜? 1995년 옥구와 군산이 통합되죠? 통합된 뒤에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옥구 뉴스, 우리 옥구의 역사를 우리가 군산 사람들이 모르니까 옥구가 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1995년에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통합이 되고 하면서 그것이 알려졌고, 또 그 이전, 지금부터 110년 전, 1914년 어떻게 돼요? 원래 인피와 옥구가 따로따로 현으로 이렇게 군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 인피가 옥구군으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있어서 복잡하게 된 것은 그만큼 그 역사, 그 지역이 굉장히 고난스러웠다. 고난했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명이 자꾸 바뀌고 통합되고 막 이런 것은 하나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역사가 고단했다. 그 역사가 고단했던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행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진포대첩. 하나, 이게 우리가 알아둘 것은 뭐냐면, 진포대첩은 여기에서 우리가 승전을 했고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군산에서 여기에서만 승리를 된 것이 아니라 진포대첩은 조선을 세운 건국한 이성계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진포대첩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전투였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예요? 1380년? 우왕 6년인가? 이때 진포대첩이 일어났죠? 진포대첩이 일어나고 몇 년 만에 조선이 건국되죠? 12년 후에 조선이 건국됩니다. 그러면 아무 연관성이 없을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대승을 거두니까 여기에서 패잔병들이 전부 육지로 도망갑니다. 왜군들이 역지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가서 약탈을 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때 이제 고려는 거의 이제 뭐 자력행사 할 수 없는 그런 국군이 다 소한 그런 시기였었죠. 그렇게 됐는데 그 패잔병들이 이쪽 운봉 육지로 도망가가지고 지리산에서 거기서 마침 이성계가 총사령관 맡아가지고 그 패잔병들을 섬멸을 합니다. 그때가 9월이에요. 한 달 만에. 여기서 해전이 일어난 것은 1380년 8월이죠. 다음 달에 해가서 거기서 일어난 것이 황산대첩입니다. 남원에 가면 황산대첩 비가 있어요. 그 전투 승리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계기가 됩니다. 고려 백성들한테 신임을 받게 되죠. 완전히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년 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어떻게 돼요? 유아들 회군을 하죠. 여러분 역사에 나오잖아요. 이런 벽을 거치면서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포대첩, 이런 것이 군산에서만 전투가 아니라 이런 계기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몇 년 후에 12년 후에 조선이 건국됐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아마 얘기를 잘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은 이 한일 한 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겨 있고 군산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서기 660년 백강전투, 백제 멸망을 예고한 전투가 서기 660년에 일어났던 백강전투입니다. 7년 후에 기볼포 전투가 또 일어나죠. 그런 전쟁터가 했던 것이 다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오송산에서 우리 오성제 지내는 거 문화원에서요. 군산 문화원에서 해마다 30년 전부터 계속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오성산, 인피 쪽 지역, 군산 지역 여기에서 옛날 100년 전 신문 같은 거 보면 그 기록이 약간씩 다르게 용당포 전설 같은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자꾸 얘기를 하기가 좀 뭔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지금 오른쪽은 충청도죠. 사진을 한번 넘어가 보자. 이게 지금 십자들녘인데 이 충청도 얘기는 다음에 하고 지금 여기부터 해야겠네요. 이게 지금 100년 전에 일제에 의해서 간척지로 돼가지고 좀 황금 벌판이 된 십자들녘입니다. 십자들녘이라는 말은 여기 농수로가 십자로 돼 있어가지고 십자들녘에 있다고 그래요.
숫자 들력이. 근데 이제 이게 일본 애들이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죠.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더 느끼냐면 이 뚝을 내가 볼 적에 뚝을 한 두세 번 싼 것 같아요. 뚝을 한 두세 번 싼 것 같아요. 여기 길도 원래는 처음에는 뚝이었다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 들어보면 여기에 이제 해창이 있었고, 여기 해창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군산창 아시죠? 군산창에서 지역의 곡을 7군데 곡을의 쌀을 모아서 세 곡을 모아서 올려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서포는요, 여기 해창이 있는 여기는 인피 쪽 지역은 군산으로 쌀을 가져오기가 복잡하니까 여기는 별도로 세 곡을 여기서 직접 서울로 올려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군산에 군산창이 있으니까 여기 저 인피 이런 데서 다 그러면 쌀 갖다가 군산으로 해서 다 올려보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 여기에 창이 있었어요. 여기서 난장도 쓰고 창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서울로 세곡을 직접 직송해서 올려버렸던 거예요. 그런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 서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서포를 굉장히 예의주시했어요. 왜냐? 어른들은 거의 지금 생각하니까 어른들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옛날에는 다 거짓말같이 보였어요. 모르니까.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분명히 그때 나포가 컸는데 어른들 한 얘기가 다 서포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나포보다 서포가 컸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향토사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 한 얘기가 틀리면 다 모든 것이 맞더라고요. 군산함도 뭐 요양으로 나갈 적에 어른들이 뭔 얘기했냐면 군산 요양은 나중에 결국 어청도가 군산항이 될 것이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을 나갔잖아요. 비용도가 됐던 거 보면 그것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사실 어청도가 군산항이 될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볼 때 옛날 어른들 말을 우리가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서포 한번 여기 이거 글 보이세요? 내가 혹시 몰라서 제가 스피칭으로 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적어놔가지고 위에는 지식백과고 밑에는 제가 정리한 글이에요. 제가 2019년에 임시정부 거기 탑사를 갔다 와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호평을 받았는데 그때 가서도 황주에 가면 서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서호. 근데 이 서포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지껏 지금 내가 쭉 서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포 성산 쪽 얘기했죠. 이게 굉장히 전설도 여기 오성산 전설로 해가지고 전설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전설도 보면 다 국제적이야. 없구나. 이쪽 군산 내양은 그런 전설이 없는데 이 전설은 있긴 있는데 전부 우리 이게 민간 담화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전설인데 서포에 나오는 전설은요 국제적인 전설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내가 읽어봐요. 서포는 성산에서 나포를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마을로 서시포 또는 서우로 불린다. 조선 수종 때 사람인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야가 탁 트인 곳에 서시포라는 큰 마을이 있는데 배가 머무르는 곳으로 강경 창안과 함께 강가에 이름 있는 마을이다. 민간에 전해오기를 중국 월나라 민어로 미인의 대명사인 서시가 바로 이곳 출신이라서 서시포라 한다고 적고 있어 흥미롭다. 이중환 택리지에 나온 것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전설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가서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서울을 직접 갔었어요. 거기를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멋져요. 경치가. 진짜 몽환적이에요, 몽환적. 아침에 갔었거든요. 아침에 그 항주 임시정부 문을 일찍 안 열으니까 임시 열기 전에 이제 항주를 가가지고 그 이제 서울을 갔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적은 겁니다, 이게. 서호. 이제 거기도 서호예요. 호수. 이름은 중국 최고 미인 중 하나로 알려진 서시의 이름을 서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서시는 춘추시대 말기 기원전 5세기경 사람으로 왕소군, 양귀비, 우이와 함께 4대 민유로 손꼽힌다. 본명은 이시광이고 중국에서는 서자라고도 불린다. 서호 관련 많은 시가 전하는데 그 서호를 미인 서시에 비유한 시가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 이 황주라는 도시가 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기름진 땅이라든가 부산하고 거의 비옥해요.
왜냐하면 물이 굉장히 많고 땅이 비옥해가지고 먹을거리 걱정을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도시인데 그 서울하는 데가 군산 서포 있잖아요. 서포 전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전설이 이렇게 똑같은 전설이라도 보통 전설은 옛날부터 전해지는 얘기지만 이 실제 저기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나오는 것이 전설이거든요. 다음 저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지금 아까 전망 사진 보면 나포에 산 있잖아요. 군산이 동부서전인데 그쪽 제일 높습니다. 인피 쪽이. 거기 이제 망해산이 군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 망해산인데 그 나포에 있어요. 그게 230m입니다. 그런데 그 산 너머에 불치사가 있어요. 불치사가 누가 졌냐? 마라난타라는 동진 스님이 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기록에. 제가 쓴 것도 나옵니다. 마라난타. 그러면 동진 스님이 거기서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 외국과의 그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위에 불주사도 있고 상주사도 있고 보천사도 있고. 근데 기록을 보면은 거기에 한 조선시대 때는 암자가 한 9개, 10개 가까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주사에서 스님이 한 200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상주사에. 그러니까 상주사에서 아침 공양을 하려고 밥을 때 그 뜬물이 마을까지 내려갔다는 말이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보세요. 전설에 의하면 순주 34년 임피영감 민추룩이 어느 날 흰옷에 흰 갓을 쓴 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는 꿈을 꾸었다. 같은 꿈을 3번이나 꾸니까 교회하게 여기고 관리들에게 특이한 일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했다. 며칠 뒤 서포 앞 금강 앞에서 인도에서 16나은을 실은 배가 한 척 닿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민추룩은 16나은을 상주사에 모셨고 이후 많은 영업을 보였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전설로 전설처럼 얘기가 전해지는데 고대 시대는 추성산 줄기에, 이 추성산은 망해산 옆에가 추성산입니다. 이름이 추성산이라고 해요. 중국의 숭상 닮았다고 해서 추성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줄기에 9개 암자가 있었으며 해방후 창마철에는 냇가에 청기화가 돌아다녔다고 한다. 지금도 산길 곳곳에서 와편과 주초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옛날 상주사에는 승려가 200여 명이나 머물며, 이건 내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인데 일단은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민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면 전부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부 보니까 전부 국제적이라는 얘기죠. 군산 지역에서 굉장히 군산이 넓어요. 굉장히 군산 지역이 넓은데 인피라든가 옥구, 모든 그 동네마다 얘기가 전해지고 민담이 전해지고 전설이 전해지는데, 그쪽 서포 쪽, 나포 쪽, 이쪽 성산 이쪽에서 내려오는 전설은 전부 이렇게 국제적이라는 것이죠. 외국과의 어떤 관계되는 일. 그것에서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한번 기자가 되셔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취재해 보시고 또 한번 다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학사들한테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자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전부가 다 기자라고. 서로 뉴스 기자가 따로 없어요. 서로 새로운 뉴스 전하고 받고 하는 게 다 기자니까 기자 활동하는 거 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기록했다가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